안녕하세요, 친구들. 소민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만점 사회. 자, 오늘도 재밌게 듣고 또 튼튼한 사회 실력도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영양만점 사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배웠는데, 가계와 기업은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이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장과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장 가본 적 있죠?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게임할 때 많이 부르는데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래요. 시장 정말 많은 물건들을 판매를 합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 정확하게 오늘 파악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양소, 시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의 종류, 또한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경제활동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까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장으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릇도 있고, 옷도 있고, 그래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시장에 가본 적 있죠? 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골라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사고 파는 물건도 많고 또 물건을 사고 팔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네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그럼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시장으로 온 거겠죠. 자,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 용어에 맞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전통시장도 시장이지만요.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시장을 생각해 볼 때는 전통시장만 시장으로 보지 않아요. 대형 할인점도요. 물건을 진열해 두고 마른 이들이 와서 이 물건들을 보고서는 구매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대형 할인점도 시장이에요. 그리고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부모님을 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자주 사거든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맛있는 반찬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텔레비전 홈쇼핑도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니까요. 인터넷 쇼핑도 시장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쇼핑 모두 다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그곳이 곧 시장이거든요. 자, 가게와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만나고 있고, 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서로 가게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럼 다양한 시장의 종류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는요,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물건 이외에 다른 것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인력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그리고 텔레비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시장은 차이점이 또 있긴 하죠. 똑같이 물건을 사고 팔긴 하는데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직접 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또는 차를 타고
대형 할인점으로 가본 친구들 있죠. 직접 가서 원하는 물건을 보고 구입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영철아, 일로 와서 신발 한번 신어봐. 직접 신어보고요. 발에 잘 맞는지 확인하고 또 편한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바로 올 수 있죠, 집으로. 사면요. 자, 그런데 텔레비전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은 직접 그곳으로 가나요? 텔레비전 홈쇼핑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 가서 물건을 사나요, 여러분?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홈쇼핑의 물건이 마음에 들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은 직접 시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물건이 집으로 배달이 된 후에, 어, 뭐야, 사진 속에 또는 방송 속의 모습과 다르잖아. 방송에서 홈쇼핑의 쇼 호스트가 입었을 때는 바지가 너무 예뻤는데 선생님이 입으니까 너무 안 예뻤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물건이 광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쇼핑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어떤 게 필요했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구입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점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도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텔레비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좀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물건 이외에 다른 것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다고 했죠. 만질 수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인력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건만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시장이 인력시장이고요. 회사의 이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에요. 물건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종류별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선생님, 저는요, 항상 동물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다친 동물들을 보면요,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수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예쁜 옷과 신발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직접 그 예쁜 옷과 신발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친구들의 이 원하는 직업도 다양할 것이고, 그 원하는 직업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또한 만들어내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자유롭게 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특징, 첫 번째, 경제 활동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더 많이 얻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더 많은 소득을 각자 얻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서로 경쟁하죠. 저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리더십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맡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다른 기업과 서로 경쟁합니다. 자, 이러한 경쟁에 앞설 수 있도록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높이려고 하고
또 기업은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또 그 물건을 홍보하겠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경제활동의 특징, 바로 자유와 경쟁. 자,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활동은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 또한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서 더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뉴스를 보니까요. 음료수의 재료가 되는 가격이 내렸는데 음료수 가격은 더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과일 이 음료수라고 할까요?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당연히 과일로 만드니까 과일 가격이 저렴해지면 음료수 가격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료수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아, 음료수 만드는 회사들은 왜 그러지? 아, 음료수 가격이 오르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더 많이 사 먹지 못하는데 재료값은 내렸는데 왜 오르는 거야? 이것은 바로 음료수 회사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음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개 없으니 우리 음료수 가격을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활동은요, 공정하지 않은 활동입니다. 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겠죠. 당연히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음료수를 사 마셔야 하고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음료수의 품질을 오르려고 하지 않게 되면 글쎄요. 음료수 맛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음료수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고 싶어요. 자, 이럴 때 가격이 합리적인 다른 음료수를 사 마시는 거예요. 또는 음료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음료수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그 음료수 회사 누리집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리집의 의견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생각하고 함께 그럼 이 회사의 음료수를 사 마시지 않겠어요라는 불매 운동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좀 다르게 이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자, 정부와 시민단체는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제활동이 공정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거래법을 만드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기업끼리 가격을 상위에서 올릴 수 없도록 감시하고요. 또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한 특정 기업만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많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야지 서로 경쟁하며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곳, 바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걸 또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또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퀴즈 타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만나서 이곳에서 거래를 하죠. 정답은 시장.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경제생활에 이것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여러분들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자유. 자, 그리고 개인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이것 하기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것 하죠. 정답은 경쟁. 기업에서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누구에게 피해가 오게 될까요?
그래요. 음료수를 만드는데 재료가 싸져도 비싼 가격에 음료수를 팔아요. 그럼 결국 누가 피해를 보죠? 바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